아침부터 휴대폰이 쉴 새 없이 울리고 있었어요. 공주와는 처음엔 단순한 행사 사진이 올라온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알림을 하나씩 눌러보는 순간 손끝이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화면 속에는 분명 자신이 있었고 문제는 그 장면이었습니다. 공주아가 차세리를 밀어 넘어뜨리는 장면만 딱 잘려 올라와 있었거든요. 이게 뭐야, 이거 아니야. 시청자 여러분, 지난주 사랑을 처방해드립니다. 다들 보셨나요? 이제 슬슬 고구마 구간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주말 드라마의 특징인 듯 하죠. 뭐가 이렇게 쉽게 풀리는 게 없을까요? 공주아와 양현빈의 아름다운 사랑이 술술 풀려나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드라마 알림이 구독하시면 본방보다 먼저 재밌는 이야기 빨리 보실 수 있답니다. 바로 시작해요. 공주아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분명히 그 순간은 공을 막기 위해 몸을 던졌던 상황이었는데요. 그런데 영상은 그 의도를 완전히 지워버린 채 마치 고의로 사람을 밀친 것처럼 보이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댓글은 이미 걷잡을 수 없이 달리고 있었고 누군가는 인성 문제다, 질투 아니냐는 말까지 서슴없이 하고 있었습니다. 태안그룹 부사장실에서 양현빈, 황보혜수, 박준혁, 공주아가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정말 너무 악의적이네요. 황보혜수가 말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도 안 되는. 공주아가 말했어요. 공주아 씨의 의도는 묵살된 채 영상이 퍼져서 지금 회사 내부에서도 책임을 묻는 의견이 쇄도 중이네요. 황보혜수는 미안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이 사진에서 내부 징계 회의가 있겠답니다. 양현빈은 말했어요. 이건 정말 너무 억울하네요. 누가 이렇게 악의적으로 편집을 해서 올린 건가요? 공주아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글쎄요, 지금으로서는 아직 누구 짓인지 인터넷에 일파만파로 퍼지고만 있어서. 황보혜수는 말했습니다. 긴급 회의가 끝나고 양현빈과 공주아는 통화를 했습니다. 나의 공주, 너무 걱정하지 마. 양현빈은 애칭을 쓰며 공주아를 달래줬습니다. 그 한마디에 공주아의 눈이 그대로 붉어졌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장난스럽게 부르던 애칭이었는데 지금은 이상하게도 버티게 해주는 말처럼 느껴졌습니다. 나 때문에 다 망친 것 같아. 아니야. 절대 아니야. 내가 정리할게. 양현빈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그 안에는 분명 갈등이 섞여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태안그룹 내부 분위기는 심상치 않았습니다. 황보혜수 부사장은 이미 상황을 보고받고 있었고 표정은 점점 굳어지고 있었는데요. 지금 이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건 회사 이미지입니다. 양현빈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분명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공주아 씨 개인 문제로 회사가 흔들릴 수는 없습니다. 그 사람 그런 사람 아닙니다. 양현빈의 말에 황보혜수는 잠깐 멈칫했는데요. 지금 감정으로 판단하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짧은 대답이었지만 이미 마음은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한편 차세리와 양동익은 예상보다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문제의 영상을 반복해서 확인하고 있었는데요. 이거 생각보다 반응 큰데? 그러니까 지금이 기회지. 양동익은 웃으면서 말했지만 눈빛은 전혀 가볍지 않았습니다. 공정한한테 딜 걸자. 사람 극장 나오라고. 이거 정리해주겠다고. 차세리는 잠깐 고민하는 듯 했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오후 공정한은 두 사람을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야, 너희 진짜 이럴 거야? 야, 우리도 방법 없잖아. 상황이 이렇게 됐는데. 양동익은 여전히 가벼운 말투였지만 내용은 전혀 가볍지 않았습니다. 이거 방송 한번 나가주면 영상 더 안 키운다. 공정한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게 협박이지 뭐야. 야, 협박 아니고 거래지. 대학 시절부터 친구였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완전히 다른 위치에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이미 영상은 그들의 손을 떠나 있었던 겁니다. 같은 시간 양동숙과 공대하는 가게 계약을 두고 대화를 나누고 있었는데요. 처음에는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여기 괜찮지 않아? 괜찮은데 가격이 좀. 그런데 대화는 점점 엇갈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빠 가격은 안 봐도 된다고 했잖아. 현실을 봐야지. 그 돈이 뭐니 돈이냐?
아버지 돈 아니야. 고마운 줄 알고 적정선 맞춰야 되는 거 아니야? 양동숙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지금 나랑 가게 같이 봐준다고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야? 됐어. 이럴 거면 나 혼자 다녀도 돼. 그게 무슨 말이야. 어제까지만 해도 새우를 까주던 그 사람이었는데요. 지금은 전혀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한편 공우재는 최민서와 함께 식당 일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왜 한국까지? 조심스럽게 묻는 질문에 최민서는 잠시 말을 멈췄는데요. 사람 찾으러 왔어요. 그 말에 공우재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최민서의 눈에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엄마를 찾고 있어요. 공우재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휴지를 건넸습니다. 그 짧은 행동 하나에 최민서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저녁 상황은 더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공주아를 향한 비난은 점점 거세지고 있었고 언론까지 움직이기 시작했는데요. 양현빈은 결국 기자들 앞에 서게 됐습니다. 수많은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공주와 시와의 관계는 무엇입니까? 이번 사건에 대한 입장은?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양현빈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날 상황 제가 다 책임지겠습니다. 순간 주변이 술렁였습니다. 그 말은 단순한 해명이 아니었습니다. 공주아를 감싸겠다는 선언이었고 동시에 자신의 위치를 내려놓을 수도 있는 선택이었거든요. 그 소식은 곧바로 양현빈의 가족에게도 전해졌습니다. 뭐? 그 여자가 아니라 부사장이랑 그런 거 아니었어? 아니면 진짜 그 공주아랑? 가족들의 말은 점점 과장되고 있었고 기대와 오해는 뒤섞여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모든 오해를 스스로 뒤집어 쓰겠다고 말한 순간부터 양현빈은 이미 돌아갈 수 없는 선택을 해버린 거였는데요. 기자들 앞에서 제가 다 책임지겠습니다라고 말해버린 그 한마디는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단순한 해명이 아니라 누군가를 감싸겠다는 선언처럼 들렸기 때문이었습니다. 공주아는 그 소식을 듣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래 진짜? 혼잣말처럼 흘러나온 말이었지만 그 안에는 미안함과 불안, 그리고 알 수 없는 감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자신을 위해 그렇게까지 나서는 사람이 있다는 게 고맙기도 했지만 동시에 그 무게가 너무 크게 느껴졌던 겁니다. 그때 양현빈이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나의 공주. 익숙해진 애칭이었지만 지금은 전혀 가볍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 말까지 했어? 해야 되는 말이니까 했지. 아니야. 그거 아니잖아. 나 때문에. 공주아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양현빈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공주아 때문 아니야. 내가 선택한 거야. 짧은 말이었지만 단단했습니다. 공주아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그를 바라봤습니다. 나이빈이 진짜 괜찮아? 처음으로 공주아가 그 애칭을 입 밖으로 꺼냈습니다. 그 말에 양현빈은 잠깐 웃었는데요. 이럴 때 그거 부르니까 좀 이상하다. 그래도 둘 사이에는 잠깐 조용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서로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건 느껴졌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호감이 아니라 지켜야 할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걸 말입니다. 그 시각 태안그룹 내부는 이미 술렁이고 있었습니다. 황보혜수 부사장은 보고서를 내려놓으며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결국 이렇게까지 가는군요. 양현빈의 선택은 회사 입장에서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개인적인 감정으로 회사 리스크를 떠안은 꼴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사님들 회의 잡으세요. 짧은 지시였지만 그 안에는 결단의 기운이 묻어 있었습니다. 한편 양동익과 공정한 그리고 한성민은 따로 자리를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세 사람은 대학 시절부터 이어진 사이였고 이런 상황에서도 서로 반말을 쓰는 게 자연스러웠습니다. 야, 너 진짜 이거 계속 끌고 갈 거냐? 공정한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표정은 평소보다 훨씬 진지했습니다. 양동익은 잠깐 웃으며 어깨를 으쓱했는데요. 끌고 가긴 뭘 끌고 가. 이미 커질 대로 커졌는데. 그럼 그걸로 뭐 하려고? 공정한의 말투가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때 한성미가 조용히 끼어들었습니다. 양동익 선 넘지 마. 짧은 한마디였지만 분위기가 확 식었습니다.
양동익은 잠깐 말을 멈췄다가 피식 웃었습니다. 야, 너까지 왜 그래? 그냥 상황 이용 좀 하겠다는 건데. 그게 문제라는 거야. 한성미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사람 다치고 애 하나 매장될 수도 있는 상황이야. 그걸 이용해? 잠깐의 정적이 흘렀습니다. 양동익은 그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세상 원래 그런 거야. 그 말에 공정한이 자리에서 몸을 앞으로 숙였습니다. 야, 우리 그렇게까지 살진 않았잖아. 그 한마디에 세 사람 사이의 공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대학 시절 웃고 떠들던 친구들이었지만 지금은 각자의 선택 앞에 서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한편 양동숙과 공대하는 여전히 냉기가 가시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식탁 위에는 아직 손도 대지 않은 음식들이 그대로 놓여 있었는데요. 아까 말 너무 심했어. 양동숙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감정은 쉽게 가라앉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공대하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나도 좀 세게 말했지. 인정하는 말이었지만 그렇다고 쉽게 풀리지는 않았습니다. 난 그냥 내가 너무 내 입장에서 생각했나 봐. 현실만 보고. 나도 그래. 공대한이 말을 끊었습니다. 근데 무서워서 그래. 그 말에 양동숙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우리 사이 더 멀어질까 봐. 공대한의 말은 조용했지만 진심이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양동숙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공대한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냥 동숙이 너 의견대로 해야지. 양동숙은 잠깐 웃었습니다. 둘 사이의 공기가 조금씩 풀리고 있었습니다. 한편 공우재와 최민서는 조용히 설거지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괜찮으셨어요? 공우재의 말에 최민서는 잠깐 멈췄습니다. 괜찮은 척은 했던 것 같아요. 조심스러운 대답이었는데요. 공우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힘드시면 말씀하셔도 됩니다. 그 말에 최민서는 잠깐 그를 바라봤습니다. 왜 이렇게 잘해주세요? 예상하지 못한 질문이었지만 공우재는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같이 일하는 사람이니까요. 단순한 대답이었지만 그 안에는 배려가 담겨 있었습니다. 최민서는 잠깐 웃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짧은 말이었지만 그날 처음으로 조금 편안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시각 혼자 남은 양현빈은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자신이 한 선택이 어디까지 영향을 미칠지 아직은 아무도 알 수 없었는데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아버지였습니다.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는데요. 현빈아. 네. 지금 당장 집으로 들어와라. 짧은 말이었지만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할 얘기 있다. 그 말과 함께 전화는 끊겼습니다. 양현빈은 한동안 휴대폰을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게 한숨을 내쉬었는데요. 이제 이 싸움은 더 이상 둘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느끼고 있었습니다. 비밀로 지켜온 관계가 예상치 못한 방향에서 흔들리기 시작하면 사람은 어디까지 버틸 수 있을까요? 양현빈이 집을 나서던 순간부터 머릿속은 이미 복잡하게 뒤엉켜 있었는데요. 아버지의 말이 계속 맴돌고 있었습니다. 둘 다 가질 수 있겠냐는 질문이 쉽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양현빈이 더 신경 쓰이는 건 따로 있었습니다. 공주아였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가장 위험한 건 단순한 영상 논란이 아니었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가 드러나는 순간 이건 단순한 개인 문제가 아니라 태안그룹 패션 사업부의 일이기도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양현빈은 그걸 너무 잘 알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더 조심해야 했습니다. 퇴근 후 공정한의 집. 공정한은 잠깐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조용히 의자에 앉았습니다. 영상 봤다. 직설적인 말이었습니다. 공주아의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아, 그거. 아빠도 그 현장에 있었잖아. 너 일부러 그런 거 아빠도 다 봤어. 그 말에 공주아의 눈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근데 세상은 그걸 안 믿어. 현실적인 말이었습니다. 위로이면서 동시에 경고이기도 했습니다. 공주아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공정한이 한마디를 더 덧붙였습니다. 괜히 혼자 끌어안고 버티지 말고 해결할 방법을 생각해보자. 그 말이 이상하게 더 아프게 느껴졌습니다.
공주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혼자 버티는 게 아니라 같이 버티고 있는데. 하지만 그 말을 입 밖으로 꺼낼 수는 없었습니다. 비밀이었기 때문입니다. 한편 태안그룹에서는 긴급 회의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황보혜수 부사장은 이미 상황을 정리한 자료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있었는데요. 현재 여론은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방향은 잡을 수 있습니다. 이 사진들은 조용히 자료를 넘기고 있었습니다. 현장에 있던 사람들은 다 알죠. 공주아 씨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는 사실을요. 누군가가 낮게 물었습니다. 그럼 영상 원본 확보와 최초 유포자를 찾는 게 관건인 것 같습니다만. 그 말에 황보혜수는 잠깐 멈췄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야겠죠. 찾아봅시다. 이건 직원의 인성 문제까지 들먹이는 이슈가 되었으니 직원도 보호하고 회사도 보호해야 합니다. 황보혜수는 짧게 말을 이었습니다. 태안그룹이 사회공헌 이미지를 내세우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로 몰린 인물을 외면하는 건 맞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전략적인 판단이었지만 그 안에는 다른 의도도 섞여 있었습니다. 양현빈을 지켜보는 시선이었는데요. 그가 어디까지 갈지, 어떤 선택을 할지 확인하려는 느낌이었습니다. 그 시각 양동익은 여전히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낮과는 조금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한성미와 공정한의 말이 계속 걸렸던 겁니다. 야, 선 넘지 마라. 우리가 그렇게까지 살진 않았잖아. 양동익은 술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재밌네 진짜. 혼잣말처럼 내뱉었지만 표정은 복잡했습니다. 그때 차세리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여보 어쩌죠? 일이 점점 커지는 것 같아요. 하지만 여기서 멈출 수는 없잖아요. 양동익은 화면을 잠시 보다가 답장을 치려다 멈췄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다르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거 내가 컨트롤 못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그게 처음으로 느껴졌던 겁니다. 한편 늦은 밤. 양현빈은 결국 차 안에서 한참을 망설이다가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연락하지 않겠다고 마음먹었지만 결국 참지 못했습니다. 짧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괜찮아? 공주아는 그 메시지를 보고 한참을 멈춰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답장을 보냈습니다. 괜찮은 척하고 있지 뭐. 그 답장을 본 양현빈의 입가에 아주 미세한 웃음이 스쳤습니다. 나도. 짧은 대화였지만 그 안에는 서로를 버티게 하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두 사람은 서로를 보지 못한 채 각자의 자리에서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들키지 말고 이 난관을 헤쳐나가자. 그 모순된 마음이 오히려 두 사람을 더 단단하게 묶어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비밀은 생각보다 오래 숨겨지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이미 두 사람을 의심하기 시작했거든요. 이렇게까지 조심하고 있는데도 사내에서 슬슬 눈치채기 시작했다면 이 비밀 연애 과연 어디까지 숨길 수 있을까요? 다음 날 아침 태안그룹 패션 사업부는 평소보다 훨씬 시끄러웠는데요. 사건 때문이기도 했지만 직원들 관심은 묘하게 다른 데로 쏠려 있었습니다. 야, 어제 그거 봤냐? 봤지. 근데 양현빈 이사 너무 세게 나선 거 아니야? 한 직원이 커피를 들고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회사 입장만 말하면 될 걸 왜 책임지겠다까지 가냐고. 옆에 있던 직원이 슬쩍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혹시 사적으로 뭔 감정 있나? 그 말에 주변이 잠깐 조용해졌습니다. 에이 설마. 그렇게 말은 했지만 다들 한 번쯤은 같은 생각을 했던 눈치였습니다. 그 시각 양현빈은 아무 일 없다는 듯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평소처럼 단정한 표정, 흐트러짐 없는 걸음걸이였는데요. 하지만 머릿속은 계속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더 튀면 안 된다. 어제 한 번 크게 나섰기 때문에 오늘은 최대한 조용히 넘어가야 했습니다. 그때 비서가 다가왔습니다. 이사님, 공주아 씨 관련 문의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기존 입장 유지하세요. 추가 대응 없습니다. 짧고 정확한 지시였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면서 황보혜수가 들어왔습니다. 양 이사. 호칭부터 딱딱했습니다. 잠깐 시간 좀 내시죠. 회의실로 들어간 두 사람 사이에는 묘한 긴장감이 흘렀는데요.
황보혜수는 의자를 당기며 바로 말을 꺼냈습니다. 어제 발언 생각보다 더 커진 거 알아. 예상은 했어. 담담한 대답이었지만 황보혜수는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예상했으면 더 신중했어야지. 잠깐의 정적. 양현빈은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응 방향은 뭐야? 일 이야기로 선을 긋는 태도였습니다. 황보혜수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공주아 씨 보호 쪽으로 가야지 뭐. 양현빈의 눈빛이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대신 선은 지키자. 이래도 둘이 안 사귄다고. 의미심장한 말이었습니다. 조만간 꼭 실토하게 만든다오. 양현빈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황보혜수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아, 좀. 진짜 사귀는 건 아니라고. 겉으로는 완벽하게 정리된 대화였지만 속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시각 공주와는 태안그룹 패션 사업부 디자인실 한가운데 서 있었는데요. 누구보다 바쁘게 돌아가는 회사 한복판이었습니다. 샘플 원단과 도면, 수정된 디자인 시안들이 책상 위에 빼곡하게 놓여 있었고 직원들은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는데요. 그 와중에도 분위기는 묘하게 들떠 있었습니다. 팀장님, 오늘 검색어 1위세요. 그거 자랑 아니야. 공주와는 한숨을 쉬면서도 최대한 아무렇지 않은 표정을 유지했습니다. 근데 진짜 멋있지 않아요? 뭐가? 양현빈 이사님이요. 완전 영화 주인공처럼 나섰잖아요. 그 말에 공주와의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회사 입장 정리한 거겠지. 담담하게 말했지만 그 말투는 조금 어색했습니다. 옆에 있던 직원이 눈을 가늘게 뜨며 웃었습니다. 에이,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맞아요. 솔직히 좀 느낌 있지 않았어요? 순간 공주와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느낌? 아무렇지 않게 되묻는 척했지만 속으로는 긴장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약간 개인 감정 섞인 느낌? 그 말에 디자인실이 잠깐 조용해졌습니다. 공주와는 바로 웃으며 분위기를 끊어냈습니다. 일이나 해. 오늘 마감이야. 딱 잘라 말했지만 그 말이 오히려 더 수상하게 들렸는지 직원들끼리 눈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디자인실 문이 열리면서 양현빈이 들어왔습니다. 순간 공기가 미묘하게 바뀌었습니다. 이사님 오셨습니다. 누군가 작게 말하자 다들 자연스럽게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양현빈은 평소처럼 차분한 표정으로 안쪽으로 걸어 들어왔는데요. 공주아와 눈이 마주치는 순간 두 사람 모두 아주 미세하게 멈칫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정말 찰나였습니다. 팀장님. 네, 이사님. 완벽하게 거리감 있는 호칭이었습니다. 어제 행사 관련 디자인 수정안 정리됐습니까? 네. 오전 안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적인 대화, 완벽하게 정리된 톤이었습니다. 주변 직원들은 그 모습을 보며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아닌가? 조금 전까지의 의심이 잠깐 흔들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양현빈이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짧은 말이었지만 공주아를 향한 시선이 아주 미묘하게 오래 머물렀습니다. 그걸 본 한 직원이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아, 이거 애매한데. 확신도 부정도 못하는 그 애매함이 더 궁금증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한편 같은 시간, 공우재는 집 근처 작은 카페에서 문제집을 펼쳐놓고 있었습니다. 아르바이트 가기 전 잠깐 들렀죠. 의사고시를 포기하진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집중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여기 자리 괜찮으세요? 고개를 들자 최민서가 서 있었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여기 어쩐 일이세요? 공우재는 바로 자리를 정리해 주었습니다. 최민서는 조심스럽게 앉으면서 가방을 내려놓았는데요. 저도 미국에 이메일도 보내고 개인적으로 할 일이 좀 있어서요. 이 카페 커피도 마시고 싶고 아르바이트 전이고 등등호호. 공우재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오늘은 괜찮으세요? 조심스러운 질문이었습니다. 최민서는 잠깐 웃었습니다. 괜찮은 날인 것 같아요. 그 말이 이상하게 현실적으로 들렸습니다. 완전히 괜찮은 건 아니지만 버틸 수 있는 날이라는 의미였거든요. 공우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잠시 후 최민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저 어제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사람 찾으러 왔다고. 네. 공우재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그녀에게 향했습니다. 최민서는 잠깐 손을 만지작거리다가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는 보육원에서 자랐어요. 담담하게 말했지만 그 안에는 조심스러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공우재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어릴 때 미국으로 입양됐거든요. 저를 입양해 주신 분들은 정말 좋은 분들이세요. 그 말에 공우재의 눈이 살짝 커졌습니다. 최민서의 표정도 조금 부드러워졌습니다. 집도 좋았고 가족도 많아요. 잠깐 웃으며 덧붙였습니다. 동생이 4명이나 있는데 그 동생들도 다 입양된 동생들이었어요. 공우재가 살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상하게 외롭지는 않았어요. 최민서는 잠시 시선을 내렸습니다. 근데 말이 잠깐 끊겼습니다. 가끔은 내가 어디서 왔는지 궁금해지더라고요. 그 말은 조용했지만 깊었습니다. 공우재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오신 거예요. 최민서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아주 조용하게 말했습니다. 친엄마를 찾으려고요. 그 말에 공우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쉽게 위로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잠시 후 공우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힘드시면 혼자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최민서가 그를 바라봤습니다.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게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색하지만 진심이 담긴 말이었습니다. 최민서는 잠깐 그 말을 곱씹듯 생각하다가 작게 웃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짧은 말이었지만 이번에는 조금 더 따뜻하게 들렸습니다. 그 시각 다시 태안그룹 디자인실 한쪽에서 직원들이 또다시 수군거리고 있었습니다. 야, 근데 진짜 아닌 것 같지 않냐? 글쎄 너무 아닌 척하는 게 더 수상해. 그때 한 직원이 의미심장하게 말했습니다. 이거 조용히 지켜봐야겠다. 그 말 한마디에 보이지 않는 긴장감이 서서히 퍼지고 있었습니다. 비밀은 아직 지켜지고 있었지만 이미 그 주변은 점점 좁혀지고 있었습니다. 사랑을 처방해 드립니다. 17회 여기까지 예상해 봤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